네, 반갑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조금 편안하게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조금 올려주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해 보고요. 자, 수급은 여전히 매도 우위에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도 마지막에는 좀 진정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됐고요. 기관들이 조금 매수해주면서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는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내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끌어내리긴 했었는데, 그 공백을 정책주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서 상승세로 진행이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긴 했는데 지수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하락세로 저는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인데 일단 시장에서 대응하는 전략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반등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흐름들을 보시면 좋겠네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은 2661포인트 아래쪽 꼬리를 좀 달아줘서 나쁘지 않았고요. 분봉 상황 보시면은 막판에 조금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이 부분이 이제 그 기관들의 매수를 통한 주가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매수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에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같이 끌려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일단 투자 심리는 중소형주 쪽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상황은 나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형주 쪽 갖고 계신 분들도 낙폭 자체가 원래부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판단하시면 되는데,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워낙 세게 나타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용 자체는 아마도 플러스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분위기가 더 좋게 진행이 됐죠. 코스닥도 장중에 마이너스로 한번 전환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후 마감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갔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아요. 저점 잡아주는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는 형태의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죠.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온 모습인데, 자, 물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대형주 쪽에 좀 비중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형태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둘이 합치게 되면 1조 원의 순매도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1조 원의 물량을 받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도, 물량이 털리는 과정에서 그냥 떠넘김을 받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외국인들 매도 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상황들이 제대로 진정 상황을 보이지 않았고, 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FOMC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FOMC 기간 동안에 러시아의 어떤 국가 부도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조금 저해하는 요소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좀 세게 해주려면 러시아 상황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러시아의 요구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든 지금 코스닥이든 둘 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금융투자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도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매도를 조금 줄여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편인데, 이게 종목을 좀 잘못하면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래쪽 꼬리 달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정화된 모습이긴 한데, LG에너지솔루션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39,500원이 저점이고요. 종가가 391,000원입니다. 즉 40만원이 깨지게 되면서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있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기 저항대 넘어가기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많이 났었지만 꼬리 달고 다 올라가서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흘러내렸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얘네들이 그동안 시총 상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이 3사,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를 보시면 되겠고요. LG화학은 이제 배터리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이제 그동안 고평가 논란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한번 진행되면은 굉장히 무섭게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보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시젠이 하락하는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호텔 신라라든지 강원랜드 지금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투어 여행주도 강하게 상승했죠.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또 CJ, CGV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지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저점권은 벗어나고 있다, 기대감이 생겼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져 내린 상태에서 아래쪽 종목군들이 받아서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또 다른 부분 본다면 이제 페인트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재건축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조광 페인트 뿐만 아니라 사마 페인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도 보였었고요. 건자재 관련주죠. 그 다음에 특수건설이라든지 또는 우원개발 이런 종목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설주 GS건설 신고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자, 주택공급이라든지 또는 토목공사 이런 것들 긍정적이고요. 또 한샘이라든지 리바트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건자재,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 어떤 안쪽에 들어갔을 때 이제 리모델링 이런 쪽, 네, 그 다음에 공급, 주택 공급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전부 다 정책주예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HR처럼 이제 일자리 관련한 종목군도 반등이 진행됐고요. 저출산 관련주도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 반등이 진행됐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4% 상승이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지만 누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한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경제를 살리는 부분, 리오프닝 관련주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에서는 건설주, 그 다음에 재건축, 리모델링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출산이 아닌 일자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요구했었던 부분들을 새 정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정책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공격적인 매수 들어가긴 조금 껄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대응 포인트를 찾아가실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줄을 잃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2천억 정도 매도가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투신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네요. 연기금인가요? 연기금에서 천억을 팔았네. 아침에는 연기금 쪽 매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연기금이 좀 많이 집어던진 모습이었어요. 연기금은 역시 도움이 안 되는군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수 같은 부분은 지금 호텔신라,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죠. 신세계 올라가죠. 이런 종목들이 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주, 네, 주가 상승 나가는 부분들은 재건축이나 이런 쪽 정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인터넷 관련주로 포함되는 부분이겠고요. 또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원전 관련한 패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다 좋은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 한샘도 있네요. 한샘도 신고가 나가는 모습이죠. 다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LG전자, 강원랜드 등등등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얘들이 매수한 것도 전체적으로 정책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접근이 됐고요. 삼성전자를 2,500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받쳐준 것은 누구냐면 개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팔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무려 1,800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았어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가 갈아져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여기서 좀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시총 상위 쪽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뭐 러시아 쪽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바로 네, 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전기차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그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러시아 쪽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크게 네,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고평가되었다라는 어떤 느낌 때문에 주가를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뭐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의 종목군들 어느 정도 물려 있다라면 그건 괜찮아요. 네, 러시아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뭐 해소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투자하신다면 어차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게까지 부담 가지실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종목들은 일찌감치 제가 다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잘 피해 가신다면 뭐 지금 같은 장에서 충분히 올라오는 혜택을 누리시면서 계좌를 회복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처럼 편안한 불금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느긋하게 휴식 취하시면서 재충전하시기 바라고요. 자, 13일부터는 특강 진행되잖아요. 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또 13일부터 저하고 같이 새 정부 주도주 또 큰 시세가 나는 종목들에 대한 관점들을 같이 또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강 신청은 내일도 가능하고요. 일요일날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 좀 하셨다가 특강 시작하기 전까지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네, 내일부터 종목 진단 또 들어가야 되겠죠? 종목 진단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